자, 봅시다. 이어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증감과 극대, 극소입니다.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뭔지 직관적으로 대충 당연히 이렇게 생기면 증가고 이렇게 되면 감소겠지, 이렇게 되면 극대가 있겠지, 이렇게 되면 극소가 있겠지라는 건 다 알겠지만은 한 번만 좀 엄밀하게 말로 좀 정리를 좀 할게.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여기는 원래 교과서에 왜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인가 등등이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증명은 책에다가 잘 적어 놓았지만은 정독을 해주시고 앞에 수업은 하지 않을게. 밥 먹고 와서 밥 먹기 전에 정독을 한 번만 딱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앞에 평균값 정리 같은 걸 배웠어야 하는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 과정 중에 평균값 정리가 쓰이고 막 그럴 거거든. 그래서 증명을 보시긴 꼭 보셔야 돼요. 그 대신 막 증명을 쓰세요 이런 게 학교 서술형에 나오지는 않다 보니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 학생들한테 증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도 막상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할 말은 없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수리논술 같은 데서야 알아두면 좋겠지만 일단 또 증명은 읽는 걸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수업은 안 할게. 결론만 좀 정리할게요. 결론만 말로 정리하는 건 되게 직관적으로 편하거든. 하나씩 해볼게. 자, 그 대신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함수가 증가한다. 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기울기 f'x가 양수인 거요? 라고 대답하는 건 안 됩니다. 하수예요. 정의는 뭐냐? 하면 정의는 이거야. x의 1보다 x의 2가 클 때 fx의 1보다 fx2가 크다. 이것이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고 이와 같은 표현은 어디서 봤을 거냐면 수하 경우의 수 쪽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이 돼 있으면 이거 증가함수니까 원소들을 뽑아만 주면 되네, 컨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거거든. 자, 그래서 당연히 큰 값을 집어넣었더니 결과도 큰 값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증가한다의 정의인데 여기서 파악해 둘 건 이거야. 함수가 증가합니다 또는 감소합니다 라는 거의 정의 속에 fx가 연속이다 또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니 없니? 없지. 그 말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불연속인 곳에서도 할 수가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여기 불연속이잖아요, 그지? 하지만 x값이 커지면 y값도 당연히 커져. 증가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면서 y값이 계속 커지고 있음. 증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감의 정의에는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정의다라는 것만 기억해주고 근데 막상 또 우리가 다항 함수를 주제로 풀 땐 그 친구들이 연속이면서 미분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정의는 이건디. 이제부터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 라고 간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떠면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야 어떠면 증가하느냐 이제 명제를 공부할 겁니다. 봅시다. f'의 x가 0보다 크다 이거이면 함수 f는 증가한다. 이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 참인 명제가 될 겁니다. 됐니? 이거는 참이야. 자, 근데 이제 뭐 해볼 거냐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공부한 거니까 과연 역은 성립하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명제의 역을 한번 살펴볼게. 현재 이 명제의 역이 뭐야? 그렇지. 그냥 P면 Q이다 반대로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F가 증가하면 F'은 0보다 크다.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이건 틀린 겁니다. 호영아 왜 그럴까? 발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세요. 얘가 증가한다라는 데는 동의합니까? 하죠. 근데 기울기가 항상 양수입니까? 아니지.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와 같은 발례 때문에 f가 증가한다고 해서 f'이 0보다 크다는 건 틀린 말이야.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비슷한 얘기 또 해볼게요. 자, 그럼 방금 내가 했던 건 뭐냐면
함수가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판정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바로 미분을 때려보고 양수면 증가한다 이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 뭐. 미분에서 양수, 여기 증가하고 있겠구나 당연히 파악하시면 돼요. 맞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감소는 그냥 다 반대니까 증가만 계속 할게요. 자,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 자, 봅시다. 이것도 또 명제야. 함수 f가 증가합니다. 아까 거짓이었던 명제를 생각해봐. 호영아, 아까 네가 이걸 잠깐 참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음. 왜? 뭐 이런 케이스를 좀 못 떠올려서. 그러면 내가 요 노란색 명제에 어떤 수정만 가해주면 참이 될 것 같니? 그렇지. F'이 0 이상이다 라고 바꾸면 이건 또 참인 명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런 것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표현으로 바뀐 거니까요. 그럼 또 참인 명제를 찾았습니다. 그럼 얘의 역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 현재 얘의 역은 뭐예요? 자,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왜? F'이 0 이상이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F'이 그냥 쭉 0이다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F'이 쭉 0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기울기가 0인 건 뭐죠?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한 구간이 존재를 해버리면 여기서는 증가한다고 말 못하지. 그러니까 F'이 0 이상이라고 해서 F가 증가한다는 명제는 또 틀렸지. 근데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이 0 이상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f가 증가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랑 얘의 유일한 차이는 fx라는 함수가 다항함수란 말이 있냐 없냐의 차이야. 현재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게 헷갈리면 이 명제가 거짓이었던 이유를 생각해봐.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거짓이었잖아. 생각해봐. 물론 이렇게 말해야 돼. 너네가 헷갈려하는 얘기겠구나. 상수함수를 제외한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x가 0 이상이면 증가한다.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이건 맞는 말이지. 왜? 우리가 공부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연속되다가 다시 직곡선으로 바뀌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실제로 다항함수는 저렇게 생기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 어떤 3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면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바로 f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우리 문제 이렇게 풀었었잖아. 봐봐. 어떤 3차 함수 fx가 항상 증가를 해야 돼. 내지는 항상 증가를 한다는 건 극값이 있을까 없을까 3차 함수가? 없는 그림이겠지.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한다. 다른 말로 극값이 없으려면 3차 함수를 미분한 그 F'이라는 2차 식에 무엇이 뭐보다 뭐하였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 0 미만이라고 안 했지. 왜냐면 한순간 0이 되는 이런 케이스도 괜찮으니까 F'이 0 이상이다로 만들어주는 거였지. 맞냐? 이런 식으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미묘하게 비틀어지면서 조금씩 다르니까 요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시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절대로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극값 가봅시다. 자, 극대 극소도 먼저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말로 해볼게. A 근처에서 fx라는 친구보다 fa라는 친구가 더 크거나 같으면, 자, 이게 극소일까 극대일까 A에서? 그치? 극대에 대한 표현이지.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될 것이다. 근처라는 말은 그치 뭔 말인지 알 거야.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보니까 얘보다 큰데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얘 근처에서 제일 크면 된다라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a 근처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이퀄 a에서 극대이다. 그것을 정의. 그럼 여기 또 다시 함수의 증감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의 정의에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있니 없니? 없죠. 그 말은 불연속한 곳에서도 극대값을 언급할 수 있는 거고요. 미분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극값을 언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 점을 보십시오. 여기는 당연히 불연속인 곳입니다. 근데 얘 근처 한 이 정도만 보자고. 얘가 제일 큰 거 맞지? 얘 극대 맞다고. 얘 미분 불가능하지? 하지만 동네에서 제일 큰 거 맞지? 얘도 극대 맞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의에는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다항함수 같은 걸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fx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도함수랑 엮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의 넘어가고 이제 극값과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봅시다. x 이퀄 a에서 극값이다. f'a는 0이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거는 맞는 명제가 되겠지. 충분히 직관적 판단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기면 여기 뭐 이런 거일 테니까 맞지? 그럼 또 P면 Q이다 공부했으니까 그 역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현재야 역 해봐. 오늘 역 네가 다 하자. 이건 맞아 틀려? 틀리지? 어떤 게 있니? 어떤 반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x의 세제곱 다 비슷한 반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0인 곳이지만 극값이 아니다 이거지.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잘 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함수가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극값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극값인지 아닌지를 네가 판정을 하고 싶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이 순간 0 되는 거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전까지는 기울기가 뭐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지나가니까 뭐가 됐고 마이너스가 됐고 여기 극소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뭐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됐겠지. 반면 얘는 기울기가 0 찍는 거 맞는데 그 주변에서 기울기가 계속 무슨 수? 양수였네. 그러면 결국 극값이라는 건 언제 생기느냐? 기울기가 0인 지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좌우에서 무엇이 바뀌는가? 누구의 부호?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가? 그치? 따라서 극값이란 언제 생기는 거냐면 x 이퀄 a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길 때야. 당연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치? 그러면 요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0인 곳에서는 극값인 곳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지. 왜냐면 뿔에서 마로 바뀌려면 일종의 사이값 정리지 0을 찍어야 되고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려면 0을 찍어야 되니까. 그치? 당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극값은 언제 생기는가? x 이퀄 a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좀 식이 복잡하고 막 그래.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 어디서 극값인가가 궁금하면 어떤 순서로 가야 되냐?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함수를 가정을 해둘게. 그러면 모든 극값에서는 기울기가 0이지. 근데 기울기가 0인 점이 모두 극값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속가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을.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극값을 판정해야 되면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떤 순서로 가느냐? 일단 뭘 해봐야 돼? 일단 기울기가 뭐 되는 점 찾아. 0인 x를 찾아놓고
근데 이걸로 끝내고 이거의 근들이 다 극값이야 하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의자들, 그치? 용의자들 x들을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 뭘 검증하겠다는 거야? 얘 좌우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이해되냐? 이게 엄밀한 개념인데 솔직히 우리는 수투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결국은 3, 4차 함수잖니. 대충 3차 함수를 미분해서 해봤더니 x 이퀄 0하고 3에서 기울기가 0 나왔어. 그 순간 네 머릿속에 이거 그려지지. 마찬가지로 4차 함수를 미분해봤더니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예를 들어서 1이 3중분이 나왔고 3만 나왔어. 그럼 대충 이러니까 3에서만 극소겠지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대충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요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안 와닿아요. 왜?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0이 극대고 3이 극소지 뭐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 개념이 언제 중요하냐? 만약에 이제 함수가 식을 안 주고 좀 아니면 복잡하게 줘가지고 직관적으로 그림 못 그릴 때, 아니면 두 번째 미적분처럼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복잡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도저히 못 그리겠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거든. 그럴 때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극대인지 극소인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요 개념이 뭐야 막상 문제 풀 때 이런 엄밀한 거 필요 없이 대충 그림 그리면 되겠네. 맞는데 그건 이게 수두 딸이라서 그런 거고 미적분 공부할 땐 요게 기억에 있어야 된다고. 아쉽죠? 호영이 기억해둬야 된다고. 우리 좀 이따가 좀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이런 함수들 2의 x승에다가 sin x 같은 거 곱한 거 이런 함수 그려볼 거라고. 그럼 얘가 언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볼 때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죽어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는 두면 나중에 미적분 또는 복잡한 함수를 다룰 때 필요해질 거라고. 됐냐?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수투는 미적분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적분을 위한 발판이고 이런 엄밀한 내용은 그걸 위한 발판. 그냥 수투 풀 거면 대충 그래프의 개형 머릿속에 박아놓고 풀면 그만이다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가감소는 개념 자체는 수투에서는 그렇게 깊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충 느낌상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707. 자,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뭘 알게 됐냐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또 기울기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냐 마에서 뿔로 바뀌냐 극대극소 이런 식으로 결국은 도함수의 정보를 알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배우고 그 다음에 원래 3, 4참 이제 그려봅시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처음 배울 때 공부하는 순서고 우린 이미 아는 거지.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면 예로부터 이제 fx를 네가 유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가볍게 연습해 볼게. 보세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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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요렇게 생긴 도함수에 대하여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볼게. 먼저 이 점을 보자고. 함수가 뭐하다가 뭐하는 점이니? 당연히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점이 돼요? 극소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순간 기울기가 뭐 되긴 해? 0 되긴 해. 하지만 증가 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커지다가 커지겠지. 이런 건 4차 함수에서 봤을 겁니다. 쉬었다 가는 함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런 데를 봅시다. 얘는 당연히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무슨 값이야? 극대를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빵꾸 뚫려 있는 게 잘 보일 텐데 f' 여기라는 값은 존재해야 하네. 안 하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함수가 미분이 뭐하다는 뜻이야? 불가하다는 뜻이야. 그럼 실제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직전까지는 뭐 했던 거야?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 근데 갑자기 부호가 뭐로 바뀌어? 양수. 그 말은 함수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 증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갑자기
감소를 하다가 갑자기 뿅 하고 증가를 해버리는 미불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거예요.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여기를 봅시다. 내 말의 주어를 잘 들어. F'X는 미분 가능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너네 말이 맞다고. F'X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Fx는 미분이 가능합니까? 이번엔 좀 섞이네. 도리도리랑 이거랑.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근거가 뭡니까? 뭐라고?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이 미분이 가능하다 아닐 텐데. 이런 건 어떤데? 뿅! 이거는 증가하는데 미분이 가능한 거 아니잖아. 맞는 말인데 조금 더 핵심을 짚는 말이 있으면 좋겠어. 여기가 미분이 가능한 이유 그냥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치? 함수값이 있어 없어? 있지. 미분계수가 있어 없어? 있어. 끝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돼. 이런 점은 F'이라는 친구가 미분 불가인 거는 맞습니다만 F'의 뭐 X가 모르니까 이것은 존재를 하죠. 그냥 A라고 할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원함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할 건데 매끄럽게 증가하는 거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증가하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쁘게.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에 낚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가 뭔지를 잘 떠올리시고 미분계수가 있으니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이게 바로 도함수의 부호와 원함수를 관찰하는 방법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가 아니다. 오늘 뒤에 할 내용 같은 거 좀 필요한 이야기를 좀 미리 해둘게요. 바로 뭐냐 하면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높이 차다예요. 적분 단원을 잠깐 떠올리시면 이런 게 될 거야. 봐봐이. 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x dx. 이거 정적분의 정의대로 생각하면 뭐 빼기 뭐냐 현재야? 확 빼버릴라 진짜. 뭐라고? 시바라 f의 b-의 f의 a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저거를 그냥 한글로 읽어본 거야. 도함수의, 자,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넓이였잖아, 그치? 도함수의 넓이가 원래 함수의 높이 차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F'의 X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있지. 하지만 기억나냐?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잖냐? 그럼 내가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 적분하면 그 적분값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실제 넓이가 예를 들어 5라고 치면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지. 그 마이너스 5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런 도함수를 갖는 원함수 fx가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때 요 5cm가 뜻하는 바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 Y값이 얼마나 줄었습니다? 5만큼 줄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이해되냐? 이거의 근거가 이 식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 자, 3차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점대칭으로 생겼지. 그러면 여기쯤이 변곡점이라 생각해봐. 만약에 X축이 얘보다 좀 밑을 지나가. 그럼 필연적으로 요 왼쪽 아래, 아니 뭐야, 오른쪽 아래 핑크랑 왼쪽 위에 초록이랑 넓이 누가 더 크겠어요? 초록이 더 클 수밖에 없지.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상.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4차함수의 도함수 f'이라고 치면 자, 드르륵의 간격도 봐봐. 요 초록 간격이 핑크 간격보다 당연히 넓은 거 맞지? 넓이도 더 큰 거 맞지? 그러면 일단 f가 뭐 하다야. 감증이니까 이렇게 감소를 할 건데 올라올 거야. 얼마나 올라온다고? 예를 들어 이 지역의 넓이가 7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y값 차이가 얼마다? 7.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의 넓이를 숫자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만큼 감소? 3만큼 감소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4차함수
도함수가 3차함수이기 때문에 간격이 넓을수록 넓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차함수가 이런 그림이 없잖아요. 이런 게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넓으면 넓고 좁으면 적다 이거야. 그러니 4차함수는 직관적으로 극값 사이의 간격이 더 먼 쪽이 높낮이가 더 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하게 생긴 4차함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격이 넓고 여기에 간격이 좁은데 이지랄 나는 4차함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알아두면 어떤 걸 좀 응용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4차함수 f가 있어요. 근데 f'x를 구해봤더니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하자. f'x는 0의 근이 1과 2와 5야. 그러면 이때 최소값이 f의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래라면 1하고 2하고 5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1하고 5겠다. 그러면 실제로 1하고 5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대입해보고 비교해봐야지 이게 초딩적인 풀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아니까 1하고 2가 더 좁고 5가 더 멀리 있네.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어느 쪽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야. 5 쪽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F5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도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봅시다. 4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A, f'O, f'B는 0.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니까 4랑 6 정도에서 x축하고 만남. A는 1하고 2 사이, B는 8하고 9 사이. fx랑 f'x가 곱해서 음수가 된다. 다른 말로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맨 먼저 x가 0보다 작을 때를 봐봐. 근데 0 이상 12 하라고 했구나. 0부터 봅시다. 0은 함수값이 0이니까 째껴버립시다. 그렇지? 그럼 1을 보자고. 1일 때 함수값은 양수야. 근데 기울기는 어떨까? 양수.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지? A가 1점 뭐식이에요? 1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를 봅시다. 2일 때 함수값은 양수인데 기울기는 음수. 오케이. 이런 빨리빨리 찾자. 자, 3을 봅시다. 3. 3은 함수값 양수, 기울기 음수. 맞아. 자, 4는 일단 함수값이 0이니까 째끼고요. 5는 반대로 뭐가 0이야? 기울기 0이니까 곱하면 빵 되니까 째끼고 6도 마찬가지로 째끼겠습니다. 자, 7을 봅시다. 함수값 양수, 기울기 양양은 안 돼. 째껴. 8 양양 째껴.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8점 뭐식이니까 이제 9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9 되는 거 보이시죠? 10은요? 함수값 0 때문에 째껴.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14겠죠.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5 괄호 절대값 x-의 2a 그리고 플러스 3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해라.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범위를 나눠서 식을 써야 되겠다. x가 0보다 클 때 봅시다. 그때는 fx가 그대로 풀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5x 뒤에 머시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뒤에 머시기를 생략한 이유는 어차피 함수가 뭐 하는 것만 보면 돼? 증가하는 것만 보면 돼. 그러면 어차피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지. 그래서 상수항 그냥 굳이 30a 플러스 3 이렇게 안 쓴 겁니다. 오케이. 2a보다 클 때죠. 좋아요. x가 2a보다 클 때. 자, 그럼 반대로 x가 2a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쓸게요. f라는 친구는 x의 세제곱 플러스 6x제곱까지는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의 15x 어쩌시구리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자, 일단 미분을 통해 관찰해봐야 되겠구만. 위에 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밑에 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의 15. 단 위의 식은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래 식은 x가 2a보다 작을 때입니다. 승우야, 나는 이 식이 항상 무슨 수였으면 좋겠다고? 양수.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이거를 관찰하자. 좀 느껴질 텐데, 어라, 얘는 어떻네? 라는 게 무슨 말인데? 항상 양수네. 그럼 위에 건 뭐 딱히 A, 2A가 어디든 상관없이 언제나 양수니까 상관없지. 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밑에만 봅시다. 아, 얘는 보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그 말은 양음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주의해보자. 자, 이 친구 쭉 보시면 어디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1이랑 마오? 오케이, 마이너스 5랑 1이래. 자, 근데 범위를 보시면 2a보다 작을 때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막말로 2a가 이런 곳에 있으면 현재가 될까? 그렇지. 2a보다 왼쪽이 항상 양수 이런 데 안 됨. 이 사이도 안 됨. 그렇다면 어디에 빠져 있어줘야 돼? 왼쪽에 이렇게 2a가 빠져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2a 왼쪽이 항상 양수가 될 테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럼 빡빡이 최대한 2a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5 이하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요래. 3차가 F, 1차가 G. 그 다음에 극대가 B, 교점이 C, 극소가 D. 그 다음에 X 절편들이 E, 그리고 A입니다. 자, 함수 fx, gx가 극소를 갖는 곳이 과연 어디니? 정확한 값은 모르겠고 범위로 나오나 봐.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럼 보이소. fx랑 gx를 곱한 친구를 따져봐야 되니까 fg의 곱에 미분을 해볼게. 서준아, f 곱하기 g의 미분 뭔데? 빠르게 불러. 순서는 뭐 상관없지만 나는 FG 쪽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F'G 플러스 FG'. 자, 그러면 부호를 관찰해보자. 당연히 뭐 A, B, C, D, E 뭐 저런 데가 관건인 것 같으니까 X 이퀄 A부터 하나씩 볼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물어보면 이거 하나씩 순서대로 잘 대답하면 됩니다. F'A가 무슨 수냐, GA가 무슨 수냐, FA가 무슨 수고, G'A가 무슨 수냐를 말해주면 됩니다. 자, 현재 X 이퀄 A 순차적으로 불러보자. 갑자기 미적분을 공부해버리니? F'X가 증가한다? 뭐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미적분 하실 겁니까? 문과 중앙? F'X가 증가한다라는 말은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지어 지금 F'X는 감소하고 있어요, A에서. 미적분 얘기였지만. 주어가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F가 증가한다고. 그럼 F'A는 뭐라고 현재야? 응? 응? 뭐라고? 안 들렸어. 내가 원래 족같은 소리 잘 안 들리는 성격이라 뭐라 해도 못 들었거든. 내가 수업하는 형식이 너네가 질문하기 전에 다 뭐 물어볼 건지 알려주고 칠판에 써놓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뜬금없는 거 물어보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민주한테 시킬게요. 자, F'A 양수, GA는 GA는 음수, FA 0. 그럼 뒤에는 그냥 뭐 그래도 공부삼아 G'A 양수. 자, 그러면 얘네들의 최종 부호를 봅시다. 얘랑 얘가 곱하면 음수인데 제로를 더할 거니까 최종 음수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x 이퀄 b일 때 시켜볼게요. 자, 순서대로 F'B, GB,
FB G'B 최종 결과 양수. 자, 그 다음 x equal c 찬우 f 프라임 c 음수 gc fc g 프라임 c 최종 결과 0. 자, 그 다음 x equal d. 자, 당연히 왜 a, b, c, d, e만 따지세요? 인데 식이 보면 F'이나 F나 G나 G' 뭐 이런 친구들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중요한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ACE 그 다음에 기울기가 0되는 BD 그런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호영이 X equal D일 때 F'D GD FD G'D 최종 음수. 자, 마지막 x equals e. 서준이 f 프라임 e 뭐라고? 양. ge fe g 프라임 e 최종 양수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극소값은 도함수가 뭐에서 뭐로 바뀔 때니까 에이, 극소 찾으려면 도함수가 뭐에서 뭐로 바뀔 때요? 음에서 양, 여기랑 여기죠. A랑 B 사이에 하나 있을 거고 D랑 E 사이에 있을 거다. A랑 B 사이랑 D랑 E 어딨냐? 2번에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함수 gx가 x equal 1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fx에 대하여 f3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그려볼게. x가 1보다 작을 때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의 2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로 갈아탄대. 뭐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정도로 질러놓고 대충 봅시다. 먼저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꼭지점 어디임? 1,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미분 가능하대. 증가한대. 1,3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1,3일 때 기울기가 0으로 끝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등호가 어디 있든 간에 딱히 상관이 없던 거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할 겁니다.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연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아무튼 1,3만 지나고 이제 2차 함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것만 보일 거야 뭐 이런 것도 될 거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가볼 거야 뭐 이런 것도 될 거야. 여러 가지가 되겠지. 이런 것만 안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여기도 내려갈래 뭐 이런 것만 안 된다 이거야. 여러 가지 것들이 됩니다. 자, 이런 것 중에 3일 때 3이라는 건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요런 3일 때 값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 야. 이거는 충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봐봐. 핑크일 때랑 노랑일 때랑 F3의 값 누가 더 크겠니? 핑크가 크겠지. 그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미리 꿀렁 해놓고 급발진 했으니까. 노란색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유가 뭐냐면 꿀렁이 1,3에 가까워서 이제 천천히 올라갈 거야 뭐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딱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건 유지가 돼 있으니까 꼭지점이 1,3이어서 마치 이 초록이랑 대칭으로 이렇게 쓱 갈래가 제일 좋은 거지. 맞냐? 그게 제일 느슨하게 가겠지. 더 밑으로 가는 건 안 되니까. 아슬아슬 기울기가 0에서 가는 게 최대한 늦게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fx의 식, 이 친구의 식을 찾아보면 결국 꼭지점이 어디면 되는 거임? 컴마
3이었으면 되는 거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3일 때가 제일 작겠다. 따라서 f의 3의 최소값 7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이 녀석이 x = a에서 극값을 갖는 a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f가 절대값 x의 제곱 빼기에 4 해놓고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범위 나눠서 봐야 되겠지. 근데 하나만 좀 얘기할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관찰하는 눈일 수 있는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 요 정도 해볼까? 뭐 했어요? 무기. 자,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fx가 네가 아유, 벌레 볼 거면 이 새끼야 집중해. 아유, 친구 봐서 반가워요? fx가 절대값 x 곱하기 x의 제곱이라고 치자. 제 그래프 그릴 때 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 한번 설명해봐. 범위 나눠서 그려야 되겠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내가 이 문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범위를 나눈다라는 마인드보다 이런 마인드도 괜찮지 않냐 이거야. 어차피 이거 무슨 수임? 양수지. 그러면 나 그냥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도 됨? 그러면 x세제곱에다가 절대값이 붙었다 이런 거에 그래프 그릴 때 너네 범위 나누는가 굳이?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말아 올리면 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고 할 건데 그것보다 조금 더 편한 게 이게 어차피 무슨 수라서 양수니까 이거 아니야. 봐봐. 양수는 3은 절대값 3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수는 절대값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좀 한 방에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야. 이거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좀 테크닉, 관점을 넓히는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말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려보자. x축하고 만나는 게 어디야? 뿔마 2야. 일단 n은 자연수라고 문제 줬으니까 뿔마 2에서밖에 안 만나겠구만. 근데 이제 4차 함수니까 대충 W처럼 생기긴 했겠구만. 또 하나 느껴야 돼. X제곱밖에 안 보여. 이거 무슨 함수구만. Y축 대칭이구만. 특히 3차 함수나 4차 함수 관찰할 때 이런 우함수, 기함수를 먼저 보는 건 당연히 필수야. 예를 들어 3차 함수면 무슨 수 차항만 있으면 무슨 함수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홀수 차항만 있으면 기함수다라고 바로 알 수 있지. 반대로 만약에 문제에서 기함수다라고 주면 x 제곱 이런 항은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4차도 마찬가지야. 우함수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무슨 수 차항만 있다. 4차, 2차, 빵차만 있을 거고 반대로 그렇게 있다면 이거는 우함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충 이쁜 W 모양 뭐 이런 식이 그려질 거야. 근데 봐봐. 당연히 4차 함수가 이럴 수도 있어요. 되게 밋밋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x 4제곱 같은 함수 생각해봐. 되게 밋밋한 거거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떨 수도 있냐면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꿀렁하고 올라올 수는 있어 없어? 올라오면 안 되겠지만 그냥 밑에서 그냥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자,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니까 왼쪽 같은 건 그냥 마치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같은 건 약간 위로 입술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나 하고 올라갑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쪽을 봅시다. 극값을 갖는 게 4개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 이 친구 극값 몇 개입니까? 삥꾸 3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극값 몇 개입니까? 극값 5개입니다. 어딘지 보이지? 뾰족뾰족의 극대 극소.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거구만. 오른쪽이란 뜻이네. 맞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야. 왼쪽처럼 안 생기고 오른쪽처럼 생긴 건 왜 그래요?
도함수 관점에서 설명해봐. 도함수가 어땠길래 이렇게 생겼다는 걸까? 4차 함수가 이렇게 꿀렁꿀렁 했다는 거. 아니요. 지난 시간에 배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관점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도함수가 어떠면 저렇게 꿀렁꿀렁 생기고 어떠면 이렇게 밋밋하냐. 그 차이를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겼다는 건 그쵸. 서다 세실이었다 이거지. 맞니? 자, 그러면 당연히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보고 그게 0 된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먼저 x의 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n 저거 미분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n 더하기 앞에 거는 x의 제곱 빼기 4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2x 이렇게 씁니다. 일단 이런 디테일은 좀 봐줘. 내가 여기를 y'이라고 f'이라고 안 쓰고 y'이라고 쓴 그 디테일을 알아주세요. 왜냐면 fx가 문제에서 절대값이 씌워진 거지 않냐? 그치? 그러면 내가 f'x는 이거다라고 쓰면 이거 맞아 틀려? 틀리거든. 원래랑 똑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f' 이거겠지만 반대로 뒤집힌 부분에 대해서는 f'은 마이너스 이거다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f'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주어를 아무것도 안 쓰기는 싫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y의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항상 너네 문제 풀 때 미분한식 주어 없이 쓴 거 있는데 오늘 숙제 검사할 때 주어 없으면 다 빠꾸하겠습니다. 왜냐면 f를 미분한 건지 g를 미분한 건지 이런 게 다 써져 있어야 네가 안 헷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식을 너무 대충 쓰신다는 거지. 항상 식은 주어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 수학 문제풀이도 일종의 서술형이라보다 논술이랑 똑같아. 한글 안 쓸 뿐이지 논리적으로 다 써져 있어야 되니까 꼭 주어를 쓰세요. 이제 주어 없는 문장 이상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일단 2x로 묶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2x의 제곱 더하기 n-의 4입니다. 자, 이게 서다세시를 가지려면 n이 어때야 될까? 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서다세실이려면 n이 뭐뭐뭐일 수밖에 없겠구먼. 1 아니면 2 아니면 나머지는 안 되지. 4면 3중근 5부터는 양수니까 근 없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n equal 1, 2, 3이어야만 이런 꿀렁꿀렁꿀렁이 생겨서 말아 올려서 이런 w, m자 뭐 이런 그림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이런 것들 중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fx의 모든 극값이라면 이거야. 여기. 근데 여기는 어차피 뭐겠네? 0. 여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뭐 어차피 여기는 0이긴 하겠지만. 그럼 이 친구들이 더 위에 있는 걸 잘 찾아보세요. 이런 거지. 자, 1일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n equal 1일 때. 자, n equal 1이면 y'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f는 미리 위에다가 써놔야겠다. 자, f 다시 한번 써둘게요. f가 뭐냐면 절대값의 x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x제곱 플러스 n입니다. 자, 요때 n equal 1일 때부터 검증합시다. n equal 1이면 y의 프라임 equal 0이다. 암산하게. 얘 equal 0이다의 근 3개 불러봐. 0하고 n이 1이야. 얼마? 루트 2분의 3. 어차피 유리 완합기. 어차피 또 제곱해서 들어갈 거라서. 대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y값을 구해봐야지. f의 0은 얼만가요? 여기다가 대입해봐. f0. n은 또 1인데 1인 상황이야. 4. 자, 그럼 f에 이번에 루트 2분의 3 한번 대입해볼까요? 암산이 쉽지 않군요. 그냥 대입해볼게. 2분의 3 마이너스의 4.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의 n이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제곱하니까. 얼만겨 이거? 에? 뭐라고요? 4분의 25. 절대값이니까 4분의 25겠지.
자, 근데 어차피 이거 우함수였으니까 여기나 여기나 똑같을 거라 f의 마이너스 2루트 3도 똑같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럼 합은 4에다가 뭐 이 새끼 두 마리 뭐 이런 느낌이겠지? 맞냐? n 이퀄 2일 대로 가자고. 자, n 이퀄 2일 대입니다. 암산하겠습니다. 기울기가 0 되는 x값이 0과 또 어딜까요? 대입! 찾아! 뭐가 그리 어려워? 1. 자, 그러면 f의 0부터 빠르게 확인합시다. f의 0은 이번에 n이 2야. f0 8. f의 1이자 f의 마이너스 1. 이번엔 정수니까 그냥 암산 잘해봐. 9. 그러면 이번엔 f0이 8에다가 f1과 f의 마이너스 1이 모두 9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라스트 n 이퀄 3일 때 보자. 뭐 사실 대충 느낌은 왔습니다. n이 커질수록 극대 극소가 점점 뭐 해지고 있어? 커지고 있지. 뭐 검증까지 합시다. 자, n 이퀄 3일 때 y 프라임이 0 되는 x값 일단 0과 뭐요? 그건 f0이지. 뭐 신나서 f0 먼저 구해버렸습니다. 기울기가 0 되는 x값 n이 3일 때 얼마요? 폴마 루트 2분의 1. 자, 그러면 f의 루트의 2분의 1이자 f의 마이너스의 루트 2분의 1 똑같을 겁니다. 자, 호영아 해봐. 왜 0일 때 신나게 해놓고 이거는 신나게 못하는데. 자, 2분의 1 들어갈 거니까요. 2분의 1 마이너스의 4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제곱하니까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n이니까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7과 2분의 7이네. 4분의 49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아무래도 제일 큰 건 3인 게 자명해 보이니까 n 이퀄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대슈. 그러면 여기서 봐봐. 또 4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할게. n 이퀄 1, 2, 3일 때를 실제로 비교해보지 않아도 n 이퀄 3일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결국 봐봐. 지금 이 함수는 뭐가 고정이 됐냐면, 자, 이거 답이 아닌데니까 지울게요. 뭐가 고정이 됐냐면, 보셔잉.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서 x축을 지나야 된다. 이거는 고정된 상태야. 맞냐? 근데 1번을 봐봐.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0과 풀마루트 2분의 3이야. 그 말은 당연히 하나는 0이고 요 두 개가 비교적 좀 크지. 그러니까 이제 드르륵을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관찰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똑같이 마이너스의 2랑 플러스의 2에서 x축을 지나야 돼. 요거는 이제 고정돼 있어. 속박돼 있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0하고 풀마 루트 2분의 1이니까 일단 0 하나랑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더 좁지? 맞냐? 그러면 이건 넓지 않냐? 넓으니까. 근데 여긴 고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게 그려봐, 그래프를. 그렇다게 하면 일단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 그려볼게.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지? 맞니? 근데 얘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갈 건데 아까보다 갈 거리가 더 어때? 멀지? 그러니까 일단 좀 가다가 오 뭐야 아직 도착 안 했어?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야. 그 다음 또 봐. 여기랑 여기의 간격과 여기랑 여기의 간격이 어때요? 여기가 더 좁지? 이제 올라가야지 하는데 많이 못 올라갈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서.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밑에 좁으니까 더 깊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좀 여러 번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아이 답 3일 때겠지 뭐 바로 느껴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25, 26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싶은 뒤
쉬었다 할게요.